안녕하십니까, 이승우 원장입니다. 오늘은 제가 한약으로 좀 잘 치료되는 한 케이스에 대해서 말씀드릴까 합니다. 어떤 질환이냐면 음식을 먹을 때 이 가슴 부위에서 걸리는 분들이 있어요. 연하곤란이라고 하기도 하고 삼킴 장애라고도 하기도 하고 식도 협착이라고 하기도 하고 가슴 걸림이라고 하기도 해요. 음식을 먹었는데 이 부분, 흉부 딱 중간 부분에서 딱 걸렸다 내려가는 분들이 있어요. 대단히 불편한 부분이고 결국에는 음식이 다 내려가면서 해결은 되지만 한번 걸렸다 내려가기 때문에 굉장히 불쾌하게 느끼는 거죠. 이 걸렸다 내려가는 거, 이 부분이 언제 왜 발생했냐 이런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한번 문제가 된 적이 있었던 거죠. 알약을 삼키다가 한번 걸렸다든가 똑같은 음식을 먹다가 한번 체해서 여기서 걸렸다든가 혹은 내시경을 하다가 내시경을 하고 났는데 여기서 뭔가 불쾌감이 느껴졌다든가 이런 계기가 있어요. 즉 물리적 자극에 의해서 한번 여기를 건드린 거죠. 음식이 쭉 내려오다가 식도 중간에서 한번 걸렸던 거예요. 걸려서 식도 근육이나 식도 벽을 한번 압박을 강하게 주고 그 부분의 기능을 좀 문제를 만든 거죠. 그래서 수축 이완 능력이 좀 떨어진 다음에 그 다음에는 음식을 먹을 때 항상 여기서 한번 걸렸다가 멈췄다가 음식이 결국에는 서서히 좀 빠져나가면서 이렇게 천천히 내려가는 거죠. 보통의 경우에 음식이 어떻게 내려가냐면 꿀꺽 삼키면 식도 상부부터 해서 넓어졌다 좁아졌다 넓어졌다 좁아졌다 하면서 이렇게 쪼물쪼물쪼물쪼물쪼물 하면서 음식을 위로 다 내려 보내줍니다. 이게 우리가 음식을 먹었을 때 중력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그냥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는 게 아니고 식도의 운동에 의해서 이렇게 밀어서 내려보냅니다. 대단히 정교한 근육이고 작동 또한 대단히 정교하게 작동을 합니다. 그래서 물구나무를 서고 음식을 먹어도 거꾸로 돼 있지만 음식을 먹으면 결국 뒤집어져 있어도 음식을 위로 올려보낼 정도로 이 식도의 연동 운동은 되게 정교하게 정확하게 음식을 보냅니다. 이게 고장이 났을 때는 걸립니다. 거의. 어디서 걸리냐? 거의 중간쯤에서 한 이쯤에서 걸린다고 호소를 해요. 환자들이. 물 좁아졌을 때는 물조차도 걸려요. 왜? 식도는 완전히 좁아졌다가 넓어졌다, 좁아졌다, 넓어졌다 이렇게 움직이기 때문에 좁아진 상태로 멈춰 있으면 물도 지나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물이 딱 걸렸다가 스물스물스물스물 이렇게 내려갑니다. 이 부분이 문제가 생기는 원인 중에 우리가 좀 주의해야 될 질환들이 있어요. 단순히 젊은 연령대의 사람이 아까 말했던 체하거나 알약 같은 거 먹거나 내시경한 후에 이런 현상이 생겼다. 그럼 원인이 명확하잖아요. 근데 조금 연령이 좀 높은 분들, 60대 중후반, 70대 정도 넘어가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갑자기 여기서 걸린다. 음식이 잘 안 내려간다. 그러면서 잘 못 먹게 되고 체중이 갑자기 많이 줄어든다. 그러면 1차적으로 종양을 좀 의심을 해봐야 됩니다. 식도 주변에는 폐가 있고 기도도 있고 다른 기관들이 좀 많이 있어요. 특히 이제 폐 종양이 생겼다. 여기 폐 종양이 커지면서 이렇게 불룩해지면서 얘를 눌러요. 꾹 누르기 때문에 얘가 좁아질 수밖에 없어요. 좁아지면 무조건 걸립니다. 그리고 식도 자체에 종양이 생겨도 여기가 불룩해지면서 공간을 차지해서 얘를 밀어버려요. 그래서 음식을 못 먹겠다 이렇게 하시면서 식사량을 확 줄이게 되고 체중이 급속도로 줄어듭니다. 70대 정도 되는 분들은 일단 이런 현상이 나타났다 하면 흉부, CT부터 좀 찍어 보시길 권장드립니다. 그래서 종양이나 이런 문제가 있지 않나 확인하시고 그런 문제가 발견되지 않았다 그러면 식도 자체의 문제로 볼 수 있습니다. 그때는 식도의 문제만 해결하면 먹는데 지장이 없게 다시 회복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이 질환에 대해서 한약으로 치료가 좀 잘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일단 양약에서 좀 치료할 약재가 별로 없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환자들이 이 방법, 저 방법, 이 약, 저 약 사용해 봤는데 잘 안 낫는다. 그래서 계속 시간이 좀 오래된 분들이 많아요. 5년, 10년 동안 계속 어쩔 수 없다. 그리고 이제 내시경을 해봐도 이게 별로 내시경상에서 좁아진 게 실제로 보이진 않아요. 음식이 넘어갈 때 이렇게 쪼물쪼물쪼물 하는 거지 실제로 내시경이 들어갈 때는 이렇게 확 넓히면서 들어가기 때문에 좁아진 부분을 확인할 수가 없어요. 상처가 있다거나 그런 것도 없고 그래서 양방에서는 별로 원인이 없다. 검사상 이상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리고 뭐 혹여 이제 환자 말을 수용을 해서 식도가 좀 좁아진 것 같다라고 해도 줄 약이 별로 없어요. 위장관 운동제 같은 거 처방을 해도 잘 반응이 오질 않아요. 그래서 환자들은 이거 못 고치는 거구나 하고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좀 불편하지만 감수하고 살다가 어떻게 또 알고 또 찾아오세요. 제 경험상 이 부분은 한약으로 치료 효과가 굉장히 잘 나오는 편이에요. 거의 딱 식도의 문제다, 식도가 좁아졌다, 운동이 안 한다. 이것만 확인되면 거의 99% 한약으로 치료가 된다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뭐 한약으로 다 된다, 뭐 양약은 잘 안 된다 이런 사람이 아니에요, 저는. 양약도 좋아하고 양약 뭐 저한테도 양약 쓰고 저희 가족한테도 양약 쓰고 항생제, 소염제, 해열제 이런 거 얼마나 좋아요. 양약이 잘 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잘 안 되는 부분이 분명히 존재해요. 빈틈, 뭐 아직 찾아내지 못한 부분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한의학적으로 좀 메꿔줄 수 있는 부분이에요. 잘 안 되는 부분, 빈틈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으로 이제 오래 고생하시는 분들, 그분들한테 한약이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이런 질환은 한약으로 잘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려고 영상을 제작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당연히 이런 분들은 조심을 하고 계시겠지만, 이런 분들은 식도에서 걸리는 부분들을 좀 완화하기 위해서 먼저 음식을 먹기 전에 물을 조금 드셔가지고 적셔줘야 됩니다. 부드럽게 만들어준 다음 음식을 먹어야지 바로 음식부터 먹고 물을 먹고 이렇게 안 하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딱딱하고 질기고 덩어리지는 거 이런 음식들을 피해 주시고 마른 음식, 선식이라든지 미숫가루라든지 콩가루라든지 이런 음식 좀 조심하셔야 되고 특히 알약을 먹을 때 항상 먼저 충분히 적셔주고 알약도 표면이 처음에 이렇게 말라 있잖아요. 그걸 입안에 넣어가지고 이렇게 그 표면이 매끌매끌 물에 젖을 수 있게 침에 젖을 수 있게 표면이 부드럽게 된 다음에 넘겨야지 이 식도를 타고 내려가면서 이렇게 미끄러져 내려가지 얘가 알약이 건조한 상태에서는 내려가다가 이렇게 딱 붙어버려요. 점막이랑 얘가 건조하기 때문에 수분을 흡수하면서 이렇게 붙는 성향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조심하셔야 된다. 건조하거나 물기가 없는 음식을 먹을 때 충분히 적셔줘야 되고 입안에서 건조감을 없애준 다음에 삼키시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이 딱딱한 음식이 걸리니까 계속 죽으로 드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건 조금 지양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죽으로 계속 먹다 보면 영양 손실이 많이 일어나요. 영양이 부족해지는 거죠. 그래서 계속 체중이 빠져요. 체중이 빠지면서 처음에 식도 때문에 음식을 조심하고 유동식으로 자꾸 먹기 시작했는데 결국 몸 전체가 허약해져 버려요. 죽으로 계속 먹기 때문에. 죽으로 계속 먹는 거는 권장드리지 않습니다. 가급적 뭐 조금의 물기가 있고 촉촉한 수준은 되지만 죽을 계속 먹는 거는 절대 권장하지 않습니다. 죽은 불편할 때 하루 이틀 정도 먹는 수준으로 그쳐야 됩니다. 식도 연화곤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